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쌍방울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저께 그 WI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 그 회사를 조금 더 파다 보니까 의혹이 생겨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WI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자체가 어쨌든 상한가는 갔죠. 상한가 가고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은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405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군데 투자 조합이 100억 뭐 이렇게 또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근데 이 회사의 본업은 뭐냐? 캐릭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 그런데 2차 전지가 오면서 우회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한번 우회 상장을 했었죠. 반도체에서 캐릭터 사업. 그러면서 우회 상장 두 번으로 전환사채도 상당히 많은 기발행이 거의 150억인데 플러스로 350억 정도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WI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데는 대규모 자금 조달. 요까지는 어제 보셨을 거예요. 고도 리튬 정제 기술을 보유한 리튬 인사이트가 WI를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뜬금포는 어디 뜬금포? 뜬금포.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애들일까라고 궁금증을 많이 잡아냈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리튬 인사이트라는 이 회사는 뭐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리튬 플러스라고 또 나오죠. 하는 일은 불순물이 많은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염호가 방치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회사가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리튬 추출은 순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자연적으로 그 말린다고 얘기하죠. 염전처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고려야 되고, 그리고 강수량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함께 이제 만족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비싸다. 거기다가 이제 뭐 2차 전지 소지까지 쓰면서 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게 우리나라 특히나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라는 뜬금없는 회사가 특허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 좋습니다. 확인의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유상증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5억을 끌고 들어오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본이 6,6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어디서 405억을 가지고 오느냐? 이게 의문스럽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 대표이사의 전웅이라는 분은 지분이 10%, 그리고 전유미 딸이 있죠. 20% 이렇게 해도 50%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회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100억 정도를 또 누가 추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크나가 조합에서. 투자 조합이니까 뭐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0억을 추가로 또 누가 들어옵니다. JH 투자조합 1호. 이 사람들은 뭘 믿고 들어오는 걸까요? WI가 단지 우회 상장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가 저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6,600만 원인데 405억을 제외하고 또 300, 거의 한 450억 정도가 들어온다? 의아할 수밖에 없죠. 자, EV 첨단 소재가 갑자기 나옵니다. 프롤로지움에 이어서 리튬 플러스 전략적 투자. WI는 리튬 인사이트. 근데 대표가 겸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튬 플러스나 리튬 인사이트랑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건데 대만 전고체 배터리에 뭐 이거 여기에 이어서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확보해서 발빠른 대응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전환사채 50억을 투자를 했다. 그죠? EV가 일단 50억을 갖다가 줬어요. 여기서 405억 중에 뭐 355억 정도, 요거는 어디 나온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는 밝혀졌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공장의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용 승인. 이미 만들어진 건가? 만들어 놓고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낸 건가? 해달라고? 그럼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면은 공장 설비는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정상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 이 공장 설비를 만들어 놓고 사용 승인을 받겠어요? 사용 승인을 받고 공장 설비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애매하게 나오죠. 공장을 위해서 500억 원을 투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규모 이런 규모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국내 최초 사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용 승인 후 가동과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애매하죠. 그럼 이게 만들어졌다는 건지 안 만들어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공장이 설립이 됐다는 건가? 아닌가? 애매합니다. 어쨌든 1공장 가동과 함께 뭐 해서 연내에 2공장 투자도 나선다. 투자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죠. 애매하고 EV 첨단 소재 일단 보면은 이게 지금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돼. 1000억 원밖에 안 되고 매출액도 적자인데 갑자기 50억을 갖다가 가져와서 리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 리튬 플러스뿐만 아니라 아까 대만에 어디에도 투자를 했다 그랬죠. 한계 기업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다? 의아합니다. 이것도 그죠? 부채 비율 보시면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뭘 말고 할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BPS 청산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고. 자, 준공 및 시험 가동 착수 등 4, 4분기 양산 본격화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직 준공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애매하죠.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EV 첨단 소재에 따르면은 리튬 플러스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쨌든 EV 첨단 소재가 한계 기업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리튬 플러스를 넣었죠. 그러면 리튬 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EV 첨단 소재가 405억을 끌고 WI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자, 셀피 글로벌이 갑자기 나옵니다. 셀피 글로벌 최근에 핫했죠. 반대 매매로. 그런데 그 반대 매매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다. 왜 대부업체가 최대 주주를 두 번이나 바꾼 거고, 이게 첫 번째 의아한 거고, 두 번째는 왜 담보 비율이 빌려준 돈에서 2억만 빠지면 실행되게 했을까? 근데 결국 실행돼서 최대 주주 사라졌죠. 갑자기 셀피 글로벌, 이 셀피 글로벌은 그 탭투페이 신용카드 관련된 서비스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리튬 2차 전지 소재를 한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갖다가 20년 동안 하는 와중에 이 20년 중에 적자가 났었어요. 한동안 중국에 밀려가지고. 그런데 다시 이걸 갖다가 흑자로 전환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걸 다 때려치우고 2차 전지를 간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셀피 글로벌 자회사 플러스 머테리얼즈에서 리튬 플러스가 4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셀피 글로벌 보시면 이것도 여기서 카드 회사 계속 있으면은 흑자 전환했죠. 여기 슬쩍슬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드 매출은 영업 담당이 바뀌면은 거래처 끊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셀피 글로벌이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존 최대 주주들이 차익을 발생을 시키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바뀌었으니까 영업 거래처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럼 이 매출액이 과연 이어질까요? 내년에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김남주, 뭐 강수양 이런 사람들 전부 다 10년, 20년 회사를 일군 초창기 멤버인데 다 털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최대주주 바뀌고 경영진 다 바뀌고. 자, 반대매매 다음 날 이렇게 나왔죠.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통 주식 수가 어마어마해져 버렸어요. 왜냐? 반대매매 나왔으니까. 그래서 최대주주의 지분이 10%가 안 돼. 10%. 그럼 이 반대 매매를 나왔을 때 먹은 세력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저가에 매수를 해서 하한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셀피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리튬 플러스 엮게 만든 세력.
자, EV 첨단 소재의 내용을 잘 보면 지배기업에 쌍방울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거미줄 같은 지분관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쌍방울이 연계되어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즘 쌍방울 얘기 많잖아요. 뉴스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뭐 이지명 관련된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외 도피, 그다음 뭐 해외 도피라면서 뭐 부자처럼 막 산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아가씨를 갖다가 불러서 원전까지 띄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이어서 쌍방울이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 가능하겠죠. 아까 있었던 355억에 대한 자금 투자 조합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이 정도면. 왜냐면 얘들이 있으니까요. 쌍방울 그룹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광림이든 뭐든 뭐 비비안이든 어떻게 됐든 주가 차익 보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거에서 다시 한번 당하는 개미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당하는 개미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기 보시면 EV 첨단 소재가 쌍방울 요 그룹에 엮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 말 많은 거 있죠? IOK 인바이오젠 IOK 요 최근에 여기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뭐 해먹고 있고 그죠? 여기서 해먹고 있고 요거는 지금 박민영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고 남친이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인바이오젠 박민영 언니가 사회이사였는데 털고 나갔고 뭐 여기 뭐 더 이상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연관이 돼 가지고 에이프로젠 연관돼 있고 그죠? 그다음 이스트 버건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성 첨단 소재 SM에 가면서 그다음 카나리오 바이오까지. 그다음 여기 에디슨 EV 내일 영상 올라갈 거지만 스마트 솔루션즈 강영권 회장 그죠? 퇴임했죠? 유퀴즈에서 사람들 다 끌어서 집어넣고 퇴임 빤스런. 자, 요것만 따로 빼서 볼게요. 따로 빼서 보면 여기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KH 필룩스 그룹 여기까지 엮여 있죠. 요 나노스는 이름 바꿨어요. SBW 무슨 생명과학인가 이걸로. 제가 사기꾼들이 계속 이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이름 보면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 거래정지. 요거 뭐 지금 거의 상폐 수준. 이런 것들 다 제정신 아니죠. 이름 다 바꾸고.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해외 도피 중 검찰의 수사가 다가오고 있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든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가 405억이라는 돈을 더 빨리 납입을 하는 겁니다. 정정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2023년 1월 3일에서 10월 31일로 한 두 달 정도 당겨버린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든 주가 조작을 해서 많이 뽑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신주교부일도 그렇죠? 보시면 두 달 정도 당겨졌잖아요.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 완료일이 1개월 동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1개월에 사채를 끌고 들어가서 최대 주주가 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다. 근데 빌린 돈이 그대로고 담보일을 하면은 빌린 금액이 똑같다. 여기서 8억 밀린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반등이 바로 나오죠. 그러면 떨어뜨린 세력이 일부러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 KNJ 인베스트가 같이 손을 잡고 있었던 쌍방울에 손을 놓은 걸 수도 있겠죠. 위험하다 싶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WI에 들어온 세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5억, 350억, 100억 이거 이런데 한 개 기업에 들어오는 이유 한탕 해먹는데 얘들이 엮여 있다면 충분히 이 자금 들어올 수 있겠죠.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뭔가 시나리오는 맞춰지지 않나요? 뭐 저희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소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도표는 이렇습니다. 광림에서 이어지는 쌍방울이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고 이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셀피 글로벌은 여기에 뭔가를 납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가 리튬 플러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라인 구조가 결국 최종 머리에 광림이 있다는 거죠. 광림이 있고 이 광림은 실질적으로 쌍방울 거다. 결론 도달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어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공장이 완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완공에 대해서 의아하고, 세 번째로 특허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번째 셀피 글로벌 등 관련 기업들이 수상하게 움직인다.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종 루트를 보니까 지분 관계에서 쌍방울이 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시면 EV 첨단 소재는 이미 이제 뉴스를 해먹고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 털고 먹고 나갔죠. 쭉 빠진 겁니다. 이거 쭉 빠지면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차익을 정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쌍방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울. 자, 여기서 쌍용차로 어마어마하게 해먹고 다 빠졌잖아요. 그죠? 광림도 마찬가지. 광림도 쌍용차로 해먹고 다 빠졌어. 근데 결국 쌍용차가 어디로 갔습니까? 케이지 클럽으로 갔죠. 자, 함께 했던 스마트 솔루션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개미들에게 피해를 남기고 골로 갔죠. 거래 정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재생될 확률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고, 뭐 나머지 비비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다 해먹고 이게 튀는 거. 이게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시면 하지 말고, 제가 그 가디언즈 멤버십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 저한테 그냥 정보를 받으시는 게 마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리딩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권 보고서처럼 분석된 자료를 요걸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딱 영상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매도 포지션 잡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단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수 매도 하지 않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가면 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빠졌을 때 흔들려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하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이 종목들 분석하는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기 있는 제가 잠깐 배너 올려드릴게요. 요거 배너 한번 보시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은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쓸데없는 영업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거를 갖다가 아예 축소시켜버리고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저와 함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해서 뭐 영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이 번호 자체가 제 다이렉트 번호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은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원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난 상황에서 지금 WI를 새롭게 먹잇감으로 가져간 겁니다. WI도 유통주식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이 기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매집을 했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WI 분석 드렸을 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대 주주가 거의 내부 거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낮은 평단가에서 매수를 했다. 특수관계자인들과.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알았겠죠. 당연히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다.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지만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하신다 하더라도 눌렸을 때, 이렇게 눌렸을 때 절반씩 분할 매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털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멤버십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타겟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미 올라온 게 가격이 4배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있겠죠. 그런데 뭐 에디슨 EV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얘들도 다급하고 빨리 작업을 하고 싶을 거니까요. 왜냐면 법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제가 대표로 있는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안전한 종목들만 찾아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항상 이렇게 종목들 까는 방송만 하지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셀피 글로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기되어 있다는 거. 결국 보면은 두 번째 WI, 세 번째 EV 첨단 소재, 그리고 EV 첨단 소재와 연관되어 있는 뭐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 요것들 특히나 다이나믹 뭐 디자인 이런 거 제 영상에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 번씩 꼭 보시면은 주주분들은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새로운 영상으로 내일 뭐 어쨌든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